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제는 화타의 양생술. 혹시 화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전설적인 인물이죠. 삼국지에 보면은 관운장에 뼈 수술까지 하고 뭐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또 화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오금이라고 해서 다섯 동물의 흉내를 내서 그 체조하는 것도 가져 예방약, 양생술을 많이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타의 양생술이 얘기 나오는데요. 한번 원문을 보겠습니다. 화타왈 양생지술은 매요 소노요 단막 대피니라. 화타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양생은 살아있는 거를 기른다는 거예요. 생명을 기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잘 산다, 오래 산다, 건강하게 산다. 이걸 양생이라고 합니다. 양생하는 방법은 술은 술책이니까 양생하는 방법은 매번 뭐를 하거나 매번 너무 노는 힘들게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금 힘들게 한다고 하지만 크게 피로하지는 말아야죠. 피곤하다 그래, 피로하다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더 조금씩 더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피로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많이 쓰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잠깐 번역을 보고 보겠습니다. 화타가 말하기를 양생하는 술수는 매번 조금만 수고스럽게 하고 조금만 하고 또 크게 피로하지 말아라. 적당히 해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몇천 년 전에 말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 가끔 그런 거 보세요. 도로공사는 양생중 이런 거 써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아스팔트를 까는데 무슨 양생이야? 그냥 양생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 아스팔트를 깔고 나서 시멘트 공사를 하고 나서 금방 사람이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됐겠어요? 시멘트가 푹 들어가. 마르기 전에는. 그래서 다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죠? 그때 양생중이라고 합니다. 즉, 시멘트는 시멘트다워야 되잖아요. 그럼 시멘트라는 건 단단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멘트가 처음에 하고선 단단하게 굳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양생중이에요. 아스팔트도 똑같아요. 아스팔트를 깔고 나서 이게 단단해질 때를 기다리는 게 양생중입니다. 즉 본래의 모습대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양생이거든요. 도로공사에도 이렇게 쓰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본래 골골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게 양생이에요. 즉 양생이라고 하는 건 엉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그대로 튼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양생입니다. 도로공사에 양생을 하듯이 사람도 똑같다. 근데 양생을 할 때는 적당히 해야 돼요. 우리가 물을 먹더라도요. 적당히 물 많이 먹으면 약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밥도 하루 뭐 2끼나 3끼 먹지. 밥을 뭐 한꺼번에 10끼를 먹는다. 그럼 배 터져요. 잘못하면 응급실 실려가요. 그죠?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뭐든지 적당해야 돼. 균형이 맞아야 돼. 그래서 적당히 너무 지나치면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양생의 기본입니다. 자,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균형을 맞춘다는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예 잠도 피곤할 때는 자야고 저녁 때면 자야죠. 그런데 한 2, 3일 뭐 계속 잠만 잔다. 건강할까요? 아니죠. 뭐든지 맞아요. 적당히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야. 적당히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피곤할 수 있는데 계속 피곤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누적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어쩌다가 뭐 좀 밤새울 수는 있겠습니다. 매일 밤새운다? 양생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거는 좀 물음표가 쳐지겠죠.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화타라는 사람이 뭐 의학의 수준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인도 의학하고 중국 의학을 봤을 때요. 인도 의학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합니다. 즉 화타가 인도의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인지
아니면 인도 사람이 온 것인지, 아니면은 인도에서 온 사람한테 배웠든지, 그건 모르죠. 기록이 없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거는 화타의 의학은 인도 의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도 의학은 중국보다 더 앞섰다는 게 평입니다. 즉, 그전에는 중국에 있는 의사들은 그냥 약간 무당 기운 같이 뭐 적당히 하는 게 좀 있었어요. 적당히 하면 그 수준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화타가 와서 예를 들어서 꼭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프다. 그럼 막 기도를 했대요. 약을 써서 치료하고 뭐 그게 아니라 화타는 그게 아니야. 체했으니까 손 따주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상한 음식 먹지 마라. 이렇게 지도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병이 걸린다음이 아니라 미리 체조를 해서 그 몸을 관리를 해라. 라는 식으로 양생술을 갖췄대. 지금 딱 예방의학적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중국 의학과는 다르게 인도 의학이 영향을 받은 게 화타의 의학이다. 그러니까 중국 의사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화타가 미워 죽겠죠. 그래서 그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를 뇌수술을 하려고 했다가 그 모함을 받아서 죽었다고 그러죠. 그것이 결국은 그 당시 중국 의사들이 다 화타를 미워. 왜냐면 자기 기존 중국인을 무시하고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진 의학으로 하니까 그 고객을 뺏기는 거 얼마나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모함을 했다. 그래서 화타에 걸면 감옥에서 죽게 됐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죠. 이제 역사학자가 할 얘기입니다. 어쨌든 관운장을 뼈 수술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아니라 인도의 영향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관운장 수술을 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도 가기 쉽지 않은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화타는 병을 걸린담이 아니라 미리 건강관리다. 그래서 체조법을 갖춰줍니다. 그래서 호랑이, 학 이런 식으로 해서 동물이 움직임을 흉내를 내서 이제 도인 양교술뿐만 아니라 체조하는 거 이런 걸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획기적인 의학을 예방의학을 선을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서민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단하다. 이런 분이 말했으니까 틀리진 않겠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적당히 오래 산다. 너무 피곤해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틀리진 않겠죠. 지금도 같은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피곤하게 살지 말아라. 즐기자. 그래서 양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살아있는 걸 제대로 기르는 거예요. 생명을 제대로 기르는. 즉 본래의 모습 그대로 제대로 하는 것이 양생이다. 그게 바로 아까 도로공사 양생중 하듯이 사람도 양생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의 모습대로 건강하게 사는 게 양생이다. 그게 건강의 기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사당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